최근 갤럭시 S25 시리즈가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강력한 카메라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그렇다면 갤럭시의 라이벌인 아이폰과 비교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이번 갤럭시 S25와 아이폰 16은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저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5와 아이폰 16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자신과 맞는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크기와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S25의 기본 모델은 6.2인치이고 S25 플러스는 6.7인치, 그리고 S25 울트라는 6.9인치로 총 3가지의 모델인데요. 반면 아이폰 16의 기본 모델은 6.1인치, 플러스는 6.7인치이고 프로는 6.3인치, 프로 맥스는 6.9인치로 이렇게 총 4가지의 모델입니다. 사실 크기는 S25 시리즈나 아이폰 16 시리즈 모두 큰 차이가 없는데요. 크기 이외에도 디자인 역시 이번 S25 울트라의 모서리가 직각에서 유선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갤럭시나 아이폰 모두 카메라를 제외한 외형적인 디자인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120Hz 화면 주사율입니다. 화면 주사율이란 1초당 보여주는 화면의 개수인데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보다 부드럽게 화면이 재생됩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1초에 60번의 화면을 재생하는 60Hz의 화면 주사율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갤럭시 S25 시리즈는 물론 이미 출시된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까지 모두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 반면 아이폰 16의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아직 60Hz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20Hz 화면 주사율이 중요하신 분은 아이폰 16의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을 제외한 갤럭시 S25 시리즈나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화면 주사율에 대한 차이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니 가까운 매장을 통해 체험하신 후 자신에게 120Hz 화면 주사율이 꼭 필요한 요소인지 판단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칩셋입니다. 스마트폰의 칩셋은 컴퓨터로 치면 CPU, 즉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성능을 담당하는 두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는 모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반면 아이폰 16의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즉 일반 버전은 A18 칩셋이 탑재되고 프로와 프로 맥스, 즉 프로 버전은 A18 프로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번 S25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은 전작인 S24의 칩셋 성능에 비하면 약 20% 정도 좋아졌는데요. 이 칩셋은 아이폰 16 시리즈에 비해 약 10% 차이로 약간 앞서거나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나 게임 같은 경우 iOS, 즉 아이폰 OS가 안드로이드보다 최적화가 더 잘 되어 아이폰 16 시리즈가 S25 시리즈보다 좀 더 좋은 게임 성능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고사양의 게임을 주로 하신다면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허나 S25도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과 게임에서 아이폰 16 시리즈와 큰 차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램입니다. 스마트폰의 램 용량이 많을수록 여러가지 앱을 실행해도 리프레시, 즉 다시 실행되지 않고 앱을 실행했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는 모두 12기가의 램을 탑재하였습니다. 반면 아이폰 16 시리즈는 모두 8기가의 램을 탑재하였는데요. 아이폰 16의 램 용량이 기존보다 늘어났지만 이번 갤럭시 S25에서 모두 12기가의 램 용량을 탑재하여 다시 아이폰 16과 갤럭시 S25의 램 용량의 격차는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멀티태스킹 작업, 즉 여러 앱을 동시에 많이 사용하신다면 S25 시리즈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장 용량입니다.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의 기본 저장 용량은 256기가입니다. 반면 아이폰 16은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그리고 프로 모델의 기본 저장 용량은 128기가이고 프로 맥스만 256기가가 기본 저장 용량인데요. S25 시리즈는 뭘 구매하든 256기가가 기본 저장 용량이지만 아이폰 16은 256기가의 저장 용량을 사용하려면 일반 버전은 추가 금액을 내고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프로맥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이폰 16에서 256기가의 저장 용량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추가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 매우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S25 시리즈가 아이폰 16 시리즈에 비해 용량 대비 가격적인 부분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고화소의 카메라입니다.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의 광각 카메라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5천만 화소이고 울트라 모델은 2억 화소인데요. 반면 아이폰 16 시리즈는 모두 4,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를 탑재하였습니다. 갤럭시 S25의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아이폰 16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화소수를 가지고 있으나 S25 울트라의 경우 이들과 화소수가 무려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S25 울트라의 2억 화소 광각 카메라가 빛이 많은 주광엔 놀라운 디테일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나 이 정도 디테일의 차이는 확대해서 보거나 큰 모니터로 보지 않는 한 차이를 구별하긴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자신만의 추억을 최고의 디테일로 남기고 싶다고 하시면 S25 울트라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망원 카메라입니다. 망원 카메라는 주로 멀리 있는 사물을 선명하게 찍을 때 사용됩니다. 허나 아이폰 16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망원 카메라가 없는데요. 반면 S25 시리즈는 모두 3배 광학줌이 있고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에는 5배 광학줌이 가능한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이 광학줌을 이용하면 더 멀리 있는 사물을 더욱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S25 울트라는 3배 광학줌은 물론 5배 광학줌까지 총 2개의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5배 줌이라도 화소수가 차이 납니다. S25 울트라의 5배 망원은 5천만 화소이고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의 망원은 1200만 화소로 S25 울트라의 5배 망원의 화소수가 더 많습니다. 이 화소수뿐만 아니라 망원 센서 크기도 다른데요. S25 울트라의 망원 센서 크기가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의 망원 센서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같은 광학 5배 망원이라고 하여도 S25 울트라가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보다 더 좋은 품질의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줌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장처럼 아주 먼 곳을 촬영하실 거라면 S25 울트라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각 기기의 특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S25 울트라의 고릴라 아머를 살펴보죠. 이 고릴라 아머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 유리의 한 종류인데요. 특히 고릴라 아머는 기존 강화 유리에 비해 긁힘 저항성과 반사 방지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고릴라 아머의 반사 방지 기능은 빛 반사율이 일반 스마트폰의 반사율인 4%보다 훨씬 낮은 1% 이하의 빛 반사율인데요. 그리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고릴라 아머는 모스 경도가 7 정도는 돼야 긁힘이 발생하는데요. 모스 경도는 긁힘 저항성을 측정하는 비교 방법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긁는 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모스 경도 6에서 긁힘이 발생하지만 이 고릴라 아머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전면 유리보다 한 수치 더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 아이폰 16 시리즈에서는 더 빨라진 무선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갤럭시와 아이폰은 모두 최대 15W까지의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만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부터는 30W 이상의 충전기를 사용하면 최대 25W까지 무선 충전이 가능해지면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충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선 충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이번 갤럭시 S25의 기본 저장 용량 모델은 115만 5천원, 플러스는 135만 3천원, 울트라는 169만 8천원입니다. 반면 아이폰 16의 기본 저장 용량 모델은 125만원, 플러스는 135만원, 프로는 155만원, 프로 맥스는 190만원인데요. 특히 S25 울트라의 가격은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는 약 20만원가량 저렴합니다. 거기다 아이폰 16은 프로 맥스를 제외하고 모두 기본 저장 용량이 128기가이기 때문에 저장 용량에 따른 가성비는 그다지 좋진 않은데요. 따라서 용량 대비 가성비가 더 좋은 것은 갤럭시 S25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S25와 아이폰 16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지난 갤럭시 S24의 판매량이 전작보다 높아져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은 삼성이지만 발전 없는 충전 속도나 다른 신기술을 재빠르게 도입하지 않는 걸 보면 아직까지 보수적인 느낌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 무선 충전 속도마저 아이폰에 역전되어 버렸는데요.
물론 전체적인 스펙은 갤럭시가 아직 좀 더 앞서는 건 맞지만 예전처럼 조금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비교해드린 내용이 많으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리된 내용 중에 본인에게 맞는 부분이 많다면 S25 시리즈를 선택하시고 이와 반대되는 성향이시면 아이폰 16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안드로이드나 iOS 중 어떤 운영체제가 잘 맞는지도 고려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A new universe of possibilities with you at the center of it all. You ready?